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한송이씨, 이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1년 동안? 네, 저는 올 한 해가 이제 우리 그 남북이 정말 모두 바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더 바쁜 것 같아요. 아, 너무 바쁘게 지내셨구나. 네,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가장 기뻤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을 각각 꼽자면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뻤던 일은 이제 그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를 한 것이 가장 기뻤고요. 그거 제일 기뻤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슬픈 것은 네.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 행사를 조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 예, 가로 피로가 많이 쌓인 점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송이 씨 다시는 섭외하지 마세요. 우리 송이 씨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활발히 활동도 하면서 네. 본인 자신도 좀 챙기는 네. 그런 여유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위너가 부릅니다. 밀리언스. 네, 위너의 밀리언스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뼘 차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뼘 초대석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로 한 뼘 초대석을 찾아오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만나봐야죠, 기대되면. 맞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남한 사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간 분이죠. 네.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송희 씨가 좀 소개를 해줄까요? 북한 전문 PD로 불리며 다큐멘터리 4.25 축구단 태권도 통일의 꿈을 꾸다의 서민훈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서민원 PD입니다. 네, 야, 북한 전문 PD라는 영역이 다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북쪽을 많이 갔다 오고 쪽과 그러니까 통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붙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이렇게 갖게 된 거죠? 제가 이제 PD를 시작한 지는 네. 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오래되셨네요. 그전에는 이제 사실 휴먼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하다가. 네. 북한 관련 프로그램 연출자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 이제 북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 남한에서 이제 북한에 촬영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 가셨는지요? 한 20여 차례. 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인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이게 북한 다녀오신 분들 종종 보는데 네. 20여 차례 이상을 갔다 오시는 분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없어요. 우리 PD님 한 번씩. 한 번만 갔다 와도 그 한 번 갔다 온 경험으로 방송 한 20년 해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인정이에요. 야, 인정입니다. 예, 저는 탈북을 했던 그 이야기를 소재를 가지고 아직도 4년 동안 꾸준히 방송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니, 송희 씨야 거기 살다 왔으니까 네. 평생 해도 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PD님께서는 이제 20차례. 근데 사실 그건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뭐 계속 안 좋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5.24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남북 이제 민간인 교류가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4.25 축구단이라는 네. 축구단을 처음 찍었을 타이밍이 이제 2008년부터였고요. 네. 그 이후에 2009년부터 이제 안 좋았을 때에는 그 4.25 축구단은 북한을 대표하는 축구단입니다. 아, 그럼요. 저도 알거든요. 4.25 축구단. 네. 이게 4.25가 뭡니까? 4.25는 인민해방군 창건이를 네. 말하는 거고요. 맞아요. 이 4.25 축구단은 군 소속 축구단입니다. 군 소속 축구단.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
이거를 왜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상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MBC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의 PD로 제가 7년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중국 쿤밍이라는 곳에 북한 사이어 축구단이 왔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게 돼서 네. 제가 이제 2008년 2월에 처음 가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남쪽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과 정기적으로 이제 교류전을 갖게 됐어요. 네, 그 모습을 촬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이사쪽 조치가 있고 나서부터는 북쪽이 아니라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전주련, 그러니까 북쪽이 워낙 겨울에 추우니까 네. 축구를 하고 이제 연습할 만한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쿤밍이라는 곳은 연평균 기온이 한 18도 정도 되는 아주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1월부터 한 2월까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모습을 촬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구나. 오이사 조치라 하면 이제 천안함 이후에 대북 맞습니다. 제재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그 4.25 축구단 혹시 네.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요. 북한에서 최고 그 축구단 소속이 4.25거든요. 최고입니까? 네, 그리고 그 4.25가 네. 축구단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인 영화 촬영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여기 그 4.25 체육 선수단 정말 핵심들. 정말 잘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뽑아다가 여기서 이제 훈련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 활동을 하시는 그 선수들은 북한에서 최고라고 최고군요. 것 같아요. 그럼 네. 북한 주민들이 이 선수의 이름까지 알 정도입니까? 그럼요. 스타예요, 스타? 스타죠. 왜냐면 스타. 개순이 선수도 4.25 체육선수단 소속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4.25 축구단 관련 취재를 11년 동안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기록영화, 이제 북쪽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기록영화라고 맞습니다. 불리는데, 기록영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려웠던 남북관계 시기에 네. 이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모습들을 촬영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10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 정도 결과물을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1년 동안이면은 거기 그 선수단을 계속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바뀝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송희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유 축구단은 북쪽의 이제 대표적인 축구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북쪽에서도 우리처럼 리그전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K리그처럼 리그전을 해서 연말이면 이제 1등을 뽑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등 하는 팀을 위주로 대표팀을 꾸립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나오기도 하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사유 축구단 안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그 4.25 체육 선수단은 국가대표단으로서 이제 정말 훌륭한 건 알았지만은 우리 그 PD님께서 직접 가서 촬영을 하시고 거기 내부를 다 보셨잖아요. 저도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DMZ 국제 다큐영화제에 상영을 했었고요. 네. 이제 개봉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년간 해오던 결과물을 이제 발표한다는 겁니까? 네네네.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게 아무한테도 공개가 안 된 겁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방송물로서는 살짝 나온 적이 있지만 전체를 정리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고. 그러면 그동안 뭐 먹고 사셨어요?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PD이기 때문에 다른 다큐멘터리. 다른 것도 하시군요. 걱정됐잖아요. 제발 그 프로그램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 무조건 보러 갑니다. 이번에 그 공개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작품성을 위해서, 완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왔던 겁니까? 사실은 그 지난 9년 동안 남북 관계가 워낙 좋지 않았기 안 때문에 좋았어요. 이제 이런 제작물을 만들어내가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됐고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 예전에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런 교류를 계속 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한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9년 정도는 뭐 이런 이야기를 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걸 어떻게 뭐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초창기 모습에 보면은 8살짜리, 9살짜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대답을 잘합니다. 첫 네. 장면에 보면 집이 어디냐, 집은 평양이고, 이름은 뭐냐, 뭐고, 엄마 안 보고 싶나 그러면 일 없습니다라고 하기도 했었던 친구들이 남북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서 이제 저를 멀리합니까? 네, 이렇게 멀리하고 대답을 안 하게도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요? 남한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수줍지만 저를 보고 나서 반갑게 되게 인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접촉을 통해서만이 서로의 그 어색함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와 그 아이들과의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동안의 남과 북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렇군요. 그렇죠. 그 북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주 반기다가 네. 나중에 이제 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들조차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대했다는 게 네. 교육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분위기 타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솔직히 그 교육에 의해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 남북한의 그 교류가 잘 되고 이제 그 대화가 잘 되고 분위기가 좋으면 네. 북한 사람들 자체도 이제 그 남한 사람들과 또 남한의 그 경제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알기 위해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이가 안 좋다 이러면 위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밑에서 그래 막 남조선 사람들이 왔다 환영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좋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표현을 잘못했다가도 이제 또 큰 할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네. 존재한다는 거군요. 그 북한에서 촬영했을 때는 어떻게 좀 협조를 잘 해줍니까? 그게 이제 시기별로 좀 다르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북쪽에 가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얘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북한에 촬영 갔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막 울고 난리 나셨거든요. 아, 그럴 수 예, 있죠. 뭐 와이프도 저 집사람도 걱정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남쪽 사람을 가장 잘 지켜주는 곳이 북쪽일 거다. 왜냐면 혹시라도 이제 남쪽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맞아요. 굉장히 잘 보살펴 줍니다. 근데 이제 저 촬영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이게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만 사실 촬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건 이제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예. 그렇죠. 그렇고 개인의 아주 사적인 부분 영역들은 촬영하는 것들이 이제 금기되어 있고 그래서 인터뷰도 개인 인터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처럼 이제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건 불가능하군요. 거의 힘든. 아니 그러면은 이 다큐 기대가 컸는데 이 날것의 진짜의 모습은 우리가 못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이 축구라는 스포츠, 특히 이제 스포츠를 취재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포츠는 굉장히 순수한 예술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순수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은 뭐 정치적인 이유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무슨 뭐를 찍지 말아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한 가지 이제 힘들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남북의 아이들이 함께 이제 경기를 할 때, 네.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부욕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날 것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이제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북한에 자주 가고 있으신지요? 최근에 갔다 온 게 이제 8월 달에. 8월에? 네, 9월만, 이제 9년 만에 제가 북쪽을 가게 됐고요. 아, 진짜 9년 만에 가셨구나. 진짜 신기하다. 네. 그때 이제 아마 민간인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육로로 네. 해서 갔습니다. 평양을. 피디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제가 북한에서 한 2014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그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옛날 그 남북 간의 교류가 이제 잘 안 좋을 때는 뭐 길거리에서 인터뷰하기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가능한가요? 뭐 지금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네. 촬영이 그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이 좀 열려놨죠? 예. 아, 그러네. 굉장히 그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 촬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네. 목적이 있고 나서 이제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합니다. 통일부에. 네, 방북 신청과 그다음에 접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북쪽 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승인을 받고 나면 북쪽에다 이제 명단이 올라가서 북쪽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승인이 나서 나오면 저희가 방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시 그 다큐 얘기로 돌아가서요. 4.25 축구단 이게 어떤 그 스포츠를 통한 감동을 그리는 다큐입니까? 아니면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다큐입니까? 궁금하네요. 예전에 북한을 그리는 다큐멘터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외국 감독님들이 만드신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북한을 좀 이상한 나라로 그리는 그 우스꽝스러운 나라로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하면 국민들, 그쪽 인민들의 모습들을 잘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계속 교류하고 있다라는 모습들, 세계인들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항상 맞아요. 적대적으로만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과 북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북한의 그 남북 간의 교류가 조금 잘 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되게 뭐 인상을 찌푸리던 게 많이 웃고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솔직히 좀 순수해요. 만약에 우리 뭐 PD님께서 가서 뭐 축구단에 가서 정말 다큐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남쪽에서 이제 그런 유명하신 PD님이 와서 자기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으시는데, 근데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은 것을 좀 더 찍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한 주민들도. 네. 가감하게. 아주 뭐 또 좋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요. 왜냐면 또 남북 간의 교류가 잘 돼야지 평화가 깃들지 않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4.25 축구단 다큐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요? 모든 분들이 통일에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 통일이기 때문에 그냥 바람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통일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계획을 가져야 되고 서로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동안 많은 편차들이 있었던 통일에 대한 생각들, 남북에 관련된 생각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거 이제 공개가 되면 왜 화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북한 전문 PD시니까 소소한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도 궁금해요. 네,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 하시면서 북한의 3대 식당이라 불리는 옥류관, 목란관, 금강원 여기를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촬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3대 식당은 맞습니까 일단? 그게 뭐 북한의 3대 식당은 아니고요. 금강산 내에 있는 3대 식당 중에 금강산 내 그 세 개의 식당이 이제 북쪽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똑같이 목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룡폭포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게 그 목란관이고, 옥류관은 이제 평양에 있는 옥류관을 분점처럼 좀 축소해서 만들어 놨었고요. 금강원은 옛날 이제 금강성 호텔 앞에 보면 이제 따로 식당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금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들의 냉면 맛이 사실 좀 궁금했어요. 세 곳 다 판매 메뉴는 냉면입니까? 저는 솔직히 평양에 갔을 때 옥류관 냉면 먹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PD님 그 냉면 그 맛 평가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가야 됩니다. 처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뭐 남북관계 진전 뭐 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맛없는 걸 너무 맛있어요 이러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맞아요. 있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PD님 살짝 고민하시는데요. 진짜 처음 먹었을 때는요. 약간 행주밥머리 같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가 보네요. 약간 더 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양념을 많이 넣으면 좀 진한데요. 네. 그 육수 자체는 굉장히 담백하다 보니까 밍밍하죠. 밍밍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의 냉면은 시원한데 사실 그쪽의 냉면은 시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밍밍한 데다가 상온이군요, 상온. 네네, 상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맛도 밍밍하고 온도도 밍밍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맛을 느꼈는데
이게 먹을 때마다 계속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생각나죠. 그러니까 면발도 사실 약간 다르고. 네. 저는 솔직히 우리 그 PD님께서 우리 양강도 그 축구단 이제 촬영을 오시면 제가 그때 양강도 냉면, 대표 냉면이거든요. 아, 양강도 냉면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압록가게에서 무조건 녹마국수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괜히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양 네. 함흥냉면만 알고 있는데요. 함흥냉면, 평양냉면을 다 까부시는 게 바로 우리 양강도 압록강 녹마국수거든요. 녹말국수? 네, 녹말국수 정말 맛있어요. 그 뭐죠? 그럼 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지. 이게 그 이제 우리 양강도에는 대홍단 왕감자가 되게 유명해요. 왕감자. 네, 그래서 그 감자 전분을 만들어서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드는 순수 녹마가루로 만든 국수거든요. 네네. 근데 냉면이 끝내줍니다. 우리 그 PD님께서 그 북한 옥류관 냉면은 조금 약간 밍밍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는 그 백두산 그 쪽이라서 되게 그 물이 차요. 그래서 시원한 냉수를 가져다가 육수를 만들기 때문에 정말 턱 쏘는 맛이 일품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은 평양냉면 쪽에 가까워요? 아니면 함흥냉면 쪽에 가까워요? 함흥냉면 쪽에 가까운데 함흥냉면 쪽보다 한 단계 위에요. 정말입니다. 함흥 쪽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아주 기분 나쁜 만한 이야기 같은데. 솔직히 평양냉면 별로예요. 정말입니다. 미식가들만 좋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북한에도 지역색이 아주 강하네요, 네. 또. 네. 자, 옥류관, 목란관, 금광원. 여기가 이제 금강산의 3대 식당인데, 여기서 이제 냉면을 다 드셔보셨고, 뭐 굳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1등을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강원 냉면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금강원 냉면을 먹으면서 만두를 같이 조그마한 만두를 주세요. 네. 그게 정말 맛있었거든요. 만두가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꼽자면 금강원 냉면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마 그 토끼고기 아니면 그 꽁고기일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그 이제 꽁도 그거를 하거든요. 축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꽁고기일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만두를 즐겨 먹죠? 그럼요. 북한에서 설에도 만두국을 꼭 해 먹거든요. 그 목란관에서 접대원이라고 표현하나요? 네네. 네, 이거 굉장히 뭔가 좀 도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던데요. 아까 송희 씨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북측분들이 되게 순진하세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저도 금강산을 꽤 자주 갔는데, 늘 보이는 이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조금 짓궂게 농도 좀 던져보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은 와서 제 냉면을 와갖고 가위로 막 ጩ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는 가위로 자르지 않거든요, 북쪽분들은. 맞아요. 이게 명기리 국수라 그래서. 네.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한 장수국수라 그래서 자르지 않는데 막 조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같은 분들은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오, 진짜요? 네. 어떡해. 그게 최고의 농담이에요. 그게 농담이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요. 왜냐면 우리 그 PD님께서 이제 직권순 농담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안내원도 이제 접대원도 싫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농담을 받아준 거예요. 소심한 복수였던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그 PD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면기리 국수라고 해가지고 면을 절대로 가위를 안 잘라 먹거든요. 근데 저는 남쪽에 와가지고 그 면기를 자꾸 가위를 잘라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어요. 마치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건가. 네. 그렇게 느끼셨군요. 확실히 그 농담 맞았습니까? 네, 그 친구하고는 뭐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럼요. 농담도 하기도 하고. 남성이었습니까? 여성이었습니다. 네, 여성 접대원. 또 그쪽에 접대원들이 예쁘거든요. 그럼 뭐 썸 탔다고 봐야겠죠? 어떡해. 썸으로 좀. 어떡해. 이거 와이프분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비밀로 합시다, 삐처리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북한을 꼭 가서 이곳 내가 좀 더 한번 집중적으로 취재해보고 싶다 하는 곳 있습니까? 뭐 장소가 아니더라도. 2군데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가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촬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북쪽에서 봤었던 영상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게 이제 떼머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떼머리라고. 떼몰이요? 예, 떼머리라고 이제 지금은 우리 많이 사라졌죠. 이제 남쪽에서도 거의 한 60년대, 50년대까지 했었던 건데, 이제 산림 지역에서 벌채를 해서 나무로, 이제 벌채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예. 이제 2군데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네. 이제 압록강, 두만강 네네. 지역과 청천강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청천강 지역에서 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도 북쪽은 이제
기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땔감은 이제 나무로 이제 트럭으로 날리기가 어려우니까 강으로 나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떼머리꾼이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직업인데 네, 맞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떼머리 하고 있는 곳이 북한 쪽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찍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늘 말하는 거지만 북쪽에서 인강장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극장. 저는 100% 추천해요. 제가 PD님한테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하자면, 지금 요즘 그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PD님께서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이라는 그 곳에 정말 어떤 희귀한 동물이 있는지 그것도 좀 촬영을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이거 정말 강추해요. 야, 방송 콘텐츠로도 굉장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최고죠. 제가 이제 백두산은 2009년에 갔다 왔는데 이제 북쪽을 통해서 백두산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북쪽에 대단하시다. 산림 관련한 다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두산, 묘양산, 그다음에 이제 개풍군,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대성산, 네. 그다음에 금강산 이렇게 촬영을 2년 정도 다녔는데 평양 이제 북쪽엔 이제 삭도를 통해서 천지를 이제 올라가면서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긴 시간을 갖고 백두산을 찍으면 참 좋겠고. 우리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밖에 백두산을 못 가니까요. 맞아요. 네. 아니 저는 왠지 PD님이 북쪽에서 살다가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삭도라고 하시는데 북한에서는 케이블을 삭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체 북한을 어느 만큼 많이 다녀왔으면 북한 용어를 저렇게 술술 나오실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 PD 나만의 PD인데 네. 남한 것은 어떤 것도 찍지 않고 북한 것만 이렇게 이번 기회에 그냥 월북하시지요. 안 돼요. 우리 PD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네.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북쪽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그쪽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갔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봐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네. 그러니까 꼭 시공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느낌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약간 경계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한민족으로서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의지 엄청나게 강하시고 자주적인 의식도 엄청 강하시고 네. 자존심 엄청 세고 맞아요. 뭐 이런 모습들 보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거 내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우리 프로그램의 정신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5 축구단 다큐멘터리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짚고 내년 넘어가겠습니다. 상반기 좀 개봉 예정이고요. 네. 더 많이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제 남북체육교류협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사실은 이 교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덕을 많이 봤고요. 내년 예정으로는 5월에 원산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마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네. 제 나름대로서는 영화의 엔딩은 이제 그쯤으로 잡고 있고요. 아마 4.25 축구단에 대한 촬영은 제가 촬영이 가능한 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PD님 그냥 계속 북한 다큐를 쭉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 전문 PD 서민원 감독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우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체육 한 송이에 열리지 남녀 레디 액션. 엄마. 알겠어. 송이한테 말해볼게. 아니, 근데, 김장하는데 꼭 송이가 가야 되나? 알았어. 알겠다고. 오빠 누구랑 통화했어요? 송이 왔어?
아니, 그냥 엄마랑 통화 중이었어. 오빠 어머니요? 저도 언제 한번 오빠 어머니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그래? 네. 아, 그럼 우리 집 이번 주에 김장하는데 송이 김장이 뭔지는 알지? 아니 오빠, 제가 아무리 북에서 왔기로서니 김장도 모를까 봐서요. 저 김장 선수예요. 북에 있을 때도 엄마랑 김장 여러 번 했어요.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아유, 잘 됐다 그럼. 엄마가 너랑 같이 김장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양도 얼마 안 되니까 빨리 하고 수육 한번 먹지 뭐. 오빠, 김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장을 다 하고 나면은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그래? 그 하이라이트가 수육 아니야? 김장의 수육, 거기에 막걸리까지 엿드리면 그냥 금상첨화지. 안 그래? 노. 김장 다 하면 김치꿀을 파야죠. 요즘같이 별로 안 추운 겨울엔 김장김치가 다 쉬어 빠진다고요. 에? 김장굴? 김장하면서 굴을 판다고? 네, 내년 봄까지 싱싱한 김치를 먹으려면 김치굴은 필수죠. 전화기 이리 빨리 줘봐요. 제가 어머님께 앞마당에 김치굴은 한 송이가 잘 파드린다고 이야기할게요. 아이, 송이야, 괜찮아. 아이, 우리 집 아파트야. 아, 그래요? 그럼 아빠도 하단에 파서 앞집 김치도 먹고 우리 집 김치도 먹고 그럼 다 되겠네. 빨리 어머니께 전화해요. 그래. 알았어. 전화해볼게. 엄마, 나 우긴데, 엄마 이번엔 김치 냉장고 대신 굴에다 묻는 거 어때? 엄마! 아유, 왜 그렇게 반응해? 엄마! 남한 남자, 북한 여자의 대화로 알아본 열리지 남녀. 오늘은 김장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송이 씨는 김장했나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이제 해남 배추를 택배로 이제 가져다가 이제 김장을 해 먹었는데 올해는 제가 너무 바빠서 사 먹었어요. 아니, 혼자 살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혼자 사는데 김장을 했다고요? 근데 김장은 직접 네. 담궈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와, 대단하시네.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다 사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서 드시면은 이제 드시는 것보다 이제 직접 김치를 만들면은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가더라도 시부모님한테 되게 이제 칭찬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대단합니다. 네, 저는 잘 만들어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김장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만드는 그 김치 양념은 네. 양념석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저는 이제 김치 양념석에다가 좀 명태를 넣거든요. 아, 명태를? 네, 그래서 조금 좀 시원한 맛 있게 해서 먹는 편이긴 한데, 올해는 제가 못 담갔어요. 그 북한이랑 우리 남한이랑 네. 그 배추김치 기준으로 네. 맛이 좀 다릅니까? 약간 우리 양강도 김치는 네. 우리 남한 김치보다는 조금 좀 더 시원하고, 조금 좀 쩡한 그런 맛이 있어요. 쩡한 거는 뭘까요? 이렇게 먹었을 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카스 같은? 맥주 그런 느낌. 같은? 네네. 뭔가 목 넘김이 시원한 좋군요. 느낌. 네네,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시원한 느낌이 네네. 있군요. 어찌됐든 어렸을 때는 이제 북한 김치를 많이 드셨으니까, 네. 솔직히 김치 맛은 우리 송이 씨 기준으로는 네. 북한 김치가 더 맛있나 보구나. 네네,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북한의 통배추 김치는 여기는 이제 그냥 담궈 놓잖아요. 양념에다가 해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김치물도 만들어 넣거든요. 그러면 김치가 그 김치물에 잠겨 있어요. 국물을 더 집어넣는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김치 따로부터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 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언면을 해가지고 이제 김치 국물에다가 김치 냉면을 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유, 막 침이 막 넘어갑니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김치 굴을 네. 판다고 하던데.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이제 남한에 오니까 남한은 이제 김치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김치 냉장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넣으면 김치가 이제 알아서 이제 맛이 다 된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김치 냉장고보다는 우리 김치굴에다가 이제 넣는 김치가 훨씬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네네. 자연산 신선도가 있어가지고. 네. 야, 계속 침을 삼키시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네. 2m 정도 굴을 파요. 2m? 네. 워낙에 이제 북한은 이제 굴 파는데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김장 김치를 항상 이제 이제 움푹한 그 굴에다가 이제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5, 6월까지도 거뜬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양강도 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네. 고산지대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북한에서 김치굴 정도 파는 거는 일도 아니겠군요. 아, 그럼요. 네. 요즘은 뭐 김치우면 굴도 아니죠. 굴도 아니죠. 네. 더 대단한 굴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의 김치, 네.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열리지 남녀였습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네, 이번 순서는 제가 송희 씨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코너죠. 네. 이건 몰랐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채욱 씨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그 시간을 제가 뭐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제가 거의 뭐 끼고 있죠. 손에서 놓지 않죠. 놓지 않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는 스마트폰이 과연 있을까요? 북한에 이번에 보니까 휴대전화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목격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이제 북한에서 휴대폰은 더 이상 기중품이 아니에요. 네. 북한 말로는 이제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네. 스마트폰이 2013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네, 저 한송희 씨, 제가 북한에 사용할 것 같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요 원고대로 하세요. 아, 왜냐면, 솔직히 북한에 핸드폰이 있어도, 이 핸드폰이 이제 상류층만 이제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핸드폰이 완전 보급이 돼가지고 싹 됐군요. 뭐 작년까지만 뭐 300만 개라고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그보다도 훌쩍 더 넘는 그만큼의 있는 그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누구나 그런 거 다 쓴다는 거죠? 맞아요. 아, 뭐 특정 계층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 평범한 그냥 주민들도 다 쓴다는 네, 거군요. 일단 이제 장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 기기는 그러면 어디 겁니까? 우리나라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뭐 북한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기계라든가 이거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직접 북한에서 이제 조리만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이집트에서 들여와서 네. 북한 내에서 이제 조립한.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보면은 북한 제품처럼 되어 있겠군요. 맞아요. 뭐 뭐 아리랑 폰이라든가 이런 뭐 아리랑 폰. 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집트에서 들어온다는 얘기 미국에서 들으면 또 기분 안 좋을 텐데. 정말 나빠하죠. 네. 요거는 저만 알고 있었던 비밀인데 네, 또 탄로나네요. 아유, 큰일 났네, 이집트. 네. 저희가 이제 내년에 북한 스마트폰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면 또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북한이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네. 올해 이제 거의 끝부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네.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남북 이웃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유, 참, 방송인이 다 됐네. 네, 저희 새해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네, 새해에는 우리 슈퍼스타님과 우리 PD님이 정말 이 한 뼘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이끌어가셔서 상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상은의 언젠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내년에 다시 만나요.